1장 마이너스 잊혀지는 이름. 어머니가 손주 이름을 잊던 날. 75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집안을 꾸려가며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항상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아직 팔팔해. 그런 어머니였기에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품에 달려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라면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반겨주셨는데 그날은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애들 많이 컸네. 딸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피곤하시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많이 커서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점심을 함께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째 손주가 할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애가 똑똑하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손주들을 그렇게 예뻐하시던 어머니가 손주 이름을 물어보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지우. 손주가 조금 서운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억지로 웃으셨어요. 그래, 지우. 할머니가 깜빡했네. 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이름을 잊으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첫째 손주였거든요. 그날 오후, 딸은 어머니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집안에는 모녀만 남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가? 나는 괜찮은데. 아까 지우 이름을 못 기억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대수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요즘 손주들이 워낙 크니까 헷갈리는 거야. 딸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응? 뭘 했지? 그냥 집에 있었지. 어머니의 대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이웃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든지, 텔레비전에서 뭘 봤다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그날은 막연했어요. 저녁을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뭘 찾으세요? 뭘 꺼내려고 했는데? 뭐였지?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오신 분이 냉장고 앞에서 헤매고 계신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반찬 꺼내시려던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반찬. 겨우 반찬을 꺼내신 어머니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위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놓으셔야 할 숟가락을 왼쪽에 놓으시고 또 다시 옮기시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지만 손이 자꾸 떨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척척 해내시던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좋았죠? 그래, 날씨가 좋았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오늘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점심은 뭘 드셨어요? 점심? 점심을 먹었나? 그 순간 아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점심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나는 건강해.
하지만 아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전의 명확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날 밤 아들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난주에 지우 이름을 못 기억하시더라고. 오늘도 점심 드셨는지 기억 못 하시고, 숟가락 놓는 것도 헷갈려 하시고, 남매는 통화를 하며 각자 느꼈던 이상한 점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말하다 보니 그것들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엄마가 가실까? 괜찮다고 하실 텐데. 그래도 권해봐야지. 우리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다음 날 딸이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더니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마치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왔구나. 평소 같으면 우리 딸 왔네 하시며 반가워하셨을 텐데 그날은 그냥 왔구나였습니다. 엄마, 저 누구예요? 딸은 조금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누구긴. 우리 집 아이지. 제 이름은요?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가를 반복하셨어요. 이름. 이름이.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45년을 함께 살아온 딸의 이름을 말이에요. 엄마, 저 민정이에요. 민정. 아, 맞다. 민정이. 엄마가 깜빡했네.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셨지만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딸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조금씩 어수선해져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해 드신 건지 모를 반찬들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평생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어머니답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같은 은행 통장이 두 개씩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만든 것을 잊고 또 만드신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달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꼼꼼히 적어두시던 일정들이 엉성하게 적혀 있었고 같은 약속을 여러 번 적어 놓으신 흔적이 있었어요. 딸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아들도 왔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응? 몸? 괜찮지. 혹시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시거나 하는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왜? 어머니는 조금 경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뭘 걱정해? 나는 멀쩡한데. 그게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너희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건강검진은 작년에 받았어. 그래도 한 번 더 받으시면. 됐어. 나는 안 가.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어머니가 화를 내시니 남매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 남매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지만 어머니 자신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엄마가 더 거부감을 느끼실 것 같아. 하지만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너희 어머니가 새벽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시더라고. 네? 왜요? 집을 찾지 못하시겠다고. 자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딸은 급히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에 앉아 계셨는데 완전히 당황하신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민정이에요. 민정이? 우리 민정이가 왜 여기 있어? 엄마, 집으로 가요. 집? 집이 어디지? 나는 집을 찾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진짜로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을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집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엄마 집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어머니는 계속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마치 처음 오는 집인 것처럼. 내 방은 어디지? 저쪽이에요, 엄마. 딸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누워 계시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모든 기억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날 딸은 즉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집을 못 찾으셨어. 뭐라고? 정말? 응. 새벽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집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지? 엄마는 여전히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실 텐데. 어떻게든 모시고 가야 해.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돼. 남매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엄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어젯밤? 뭔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집을 찾지 못하셔서 이웃집에 가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저희가 정말 걱정돼요. 한 번만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럼 저희 마음을 위해서라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이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어머니의 병원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매 모두 불안했어요.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날 밤, 딸은 어머니 옆에 머물렀습니다. 밤중에 또 어머니가 집을 찾지 못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던 딸은 소리에 깨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서시는 소리였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지? 어머니는 자신의 집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50년 넘게 다니신 화장실을 말이에요. 딸은 어머니를 화장실로 안내해드리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비교적 맑은 상태였습니다. 민정아, 어제 네가 여기서 잤구나. 네, 엄마. 엄마가 무서우실까봐. 고마워. 그런데 왜 내가 무서워해? 어머니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서요. 딸은 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둘러댔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애교가 많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똑같아서 딸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는데 기억만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기로 했죠? 병원? 왜 병원에 가? 어머니는 어제 약속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약속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그랬나?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저희가 걱정돼서요. 한 번만 가보세요. 결국 딸은 다시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약속도, 어제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그날 오후,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키지 않으신 듯 했지만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너희가 걱정이 너무 많아.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딸과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더욱 긴장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 병원? 내가 왜 병원에? 어머니는 병원에 오기로 한 것도 잊으신 듯 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아, 맞다. 건강검진.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낯선 환경이 불안하신 것 같았어요. 언제 끝나?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드디어 어머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딸과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남매는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일장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치매의 초기 신호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손주 이름을 잊는 순간부터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족들이 점점 심각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신지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장에서는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증상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2장 혼란스러운 신호들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